옛 서라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북촌, 조선 정승의 집은 그 격식만큼이나 엄중했다. 그 정승댁에는 과부 윤씨 부인이 있었다. 24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으나 1년도 안 되어 남편이 병을 얻어 죽고 검은 옷을 입고 친정으로 돌아온 여자였다. 윤씨는 하루하루를 물처럼 살았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은 거두어졌고 마무도 윤씨와 말을 섞고 어울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마당을 가로지르는 머슴의 그림자만큼은 그녀의 시선을 자주 머무르게 했다. 그 이름은 덕칠. 올해 33. 누가 봐도 실한 사내였다. 말은 적고 몸은 크고 등은 흡사 말등짝 같았고 가을 볕을 받은 피부는 누렇게 익어 있었다. 하루는 하녀 매양이 다림질을 하다가 슬며시 윤씨에게 속삭였다. 아시마님 그 덕칠이 말이에요. 응. 허우대 멀쩡한 줄은 알았는데 아랫도리가 예사롭지 않다지 뭐예요. 윤씨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매향은 웃었다. 아씨는 몰라도 저희 하녀들은 다 알아요. 장독대 뒤에서 옷 벗는 걸 보는데 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줄 알았다니까요. 윤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찻잔을 들었지만 그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날 이후 윤씨는 의식적으로 덕칠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육체적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우물가에서 우통을 벗고 물을 뒤집어 쓰는 모습, 장작을 패는 넓은 등, 땀에 젖은 고무줄 바지 넘어 무게감 있게 흔들리는 실루엣. 윤씨는 그걸 생각하는 밤이면 몸이 뜨거워지고 무심코 손끝이 걷저고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놀란 듯 손을 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뒷마당에서 우통을 벗은 채 등을 닫고 있었고 윤씨는 살짝 열린 창틈 너머로 그 장면을 목격했다. 곁에 있던 매향이 입을 틀어막았다. 아씨 저걸로는 말도 못해요. 진짜 사람 잡겠어요. 윤씨는 무언가 깨져버린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꿈속에서 덕칠이 다가와 그녀를 끌어안고 무겁고 뜨거운 무언가가 자신을 밀어붙이는 느낌에 한밤중에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 무렵 산 너머 마을에 도적대 출몰 소문이 자주 돌았다. 사람들은 을의 재물을 노린다고 여겼으나 실은 혼자 사는 과부를 납치해 두목의 처로 삼는 일이 잦았다. 관가도 눈 감았고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과부는 남편 없는 여자여. 누구든지 데려가면 그만이지. 그 시절 여자는 혼례로 사내의 소유가 되었고 과부는 주인 잃은 짐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씨는 유난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늦은 밤 담장 너머에서 기왓장 깨지는 소리, 말 울음소리, 비명이 들려왔다. 도적이다. 하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갔고 윤씨는 다락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계획된 습격이었다. 도적대는 윤씨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녀를 두목의 처로 삼기 위해 은밀히 정보를 모은 끝에 오늘 밤을 택한 것이었다. 도적 하나가 다락문을 열었다. 여기 있다 정승댁 과부년. 윤씨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손수건이 입을 막았다. 몸은 뒤에서 끌려나갔다. 바로 그때 덕칠이 칼자루를 든 손으로 다락을 박차고 들어왔다. 손 떼라. 그의 눈은 짐승 같았고 도적 하나가 달려들자 덕칠은 손에 쥔 장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도적이 둘 쓰러졌지만 나머지 셋이 덕칠을 붙잡고 뒤에서 목덜미를 가격했다. 윤씨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멎을 듯 오열했다. 결국 덕칠과 윤씨는 함께 포박된 채 도적대의 말에 실려 산속으로 끌려갔다. 산을 세 고개 넘고 깊은 계곡을 지나 윤씨와 덕칠은 도적대의 소굴로 끌려갔다. 그곳은 오래된 절간을 개조한 은신처였다. 부서진 불상이 무심히 내던져진 채 그 앞에서 도적 두목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바로 정승댁 과부구만. 두목은 턱수염을 쓸며 윤씨를 위아래로 훑었다. 말로만 듣던 것보다 더 겁네. 이 몸의 여편네가 될 포기로다.
윤 씨는 끌려간 채로 쓰러졌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내 몸엔 주인이 있소. 사내 없이는 살아도 도적놈 금수의 배필은 될 수 없소. 두목은 웃었다. 주인 없는 게 과부 아닌가? 이놈들아, 방에 가둬라. 내일이면 혼례니께. 한편 덕칠은 절 마당의 나무 기둥에 묶인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한쪽 눈두덩은 부어올랐고 어깨엔 상처가 났지만 눈은 살아있었다. 그는 입가에 피를 흘리며 멀찍이 가둬진 윤 씨 쪽을 바라봤다. 윤 씨는 도적들의 감시를 피하며 달빛 사이로 묶여있는 덕칠의 벌거벗은 상반신과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바라보았다. 저 산의 날 지키려다 저렇게 되었구나. 윤 씨는 무너지는 심장을 움켜쥐고 방 안에서 혼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모두 잠든 밤. 그녀는 스스로의 숨결을 높이며 덕칠의 이름을 조용히 속삭였다. 덕칠아, 널 잊지 못하겠어. 그 시각 하녀 매향은 정승댁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도적대의 움직임을 미리 눈치채고 덕칠이 끌려간 방향을 쫓아 밤을 새워 산을 타고 있었다. 얼굴엔 긁힌 자국이 가득했고 신발은 이미 찢어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리 아씨 절대 저들 손에 못 넘겨. 이튿날 해가 뜨기 직전 도적 두목은 윤 씨에게 비단 옷을 던졌다. 오늘이 혼례다. 나랑 살면 누구도 널 손대지 못한다. 윤 씨는 웃으며 침을 뱉었다. 짐승 밑에서 사느니 죽겠다. 그 순간 덕칠은 기둥에서 벗어나 있었다. 어젯밤 그가 바위에 몸을 부딪혀 밧줄을 끄는 것이었다. 도적 하나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덕칠은 맨손으로 그놈의 목을 꺾었다. 절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적들이 몰려왔지만 덕칠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상체는 피투성이, 숨은 거칠었지만 그의 육체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짐승이었다. 윤 씨는 그를 보며 속삭였다. 덕칠아, 내 사내가 되어주어. 도적 두목은 칼을 뽑고 덕칠과 맞섰다. 하지만 덕칠은 칼자루를 맨손으로 붙잡고 두목의 얼굴에 무릎을 박았다. 정승댁 아씨는 니들이 손댈 마님이 아니다. 짐승처럼 소리 지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두목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덕칠은 윤 씨 부인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내 몸은 천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직 아씨뿐이었소. 윤 씨는 덕칠의 뺨을 어루만졌다. 이제부터 넌 내 사내다, 덕칠아. 그때 덤불 사이에서 매향이 달려왔다. 아씨, 덕칠이 오라버니.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윤 씨는 매향을 껴안았다. 매양아, 넌 날 살렸구나. 도적대를 물리치고 절간을 벗어난 덕칠과 윤 씨, 그리고 매향. 그들은 도적의 잔당이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산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매향은 덕칠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자죠. 아래쪽에 폐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절집 짓다 말았던 터 하루쯤 몸을 숨기기엔 그만일 거예요. 라며 앞장섰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 그들은 뿌연 이끼로 덮인 폐가에 도착했다. 문짝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몸을 숨기기엔 충분히 고요했다. 매양아, 넌 입구를 지켜라. 우린 잠시 몸 좀 녹이겠다. 윤 씨가 말했다. 작은 불을 피워 덕칠의 옷을 벗겼다. 온몸에 칼자국과 멍이 들어있었지만 근육은 단단했고 어깨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선은 마치 거칠게 조각된 조선의 산맥 같았다. 윤 씨는 물을 덮이고 천을 적셔 그의 상처를 닦기 시작했다. 그날 나 때문에 다쳤구나.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덕칠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아씨마님이 다친 것보다야 이깟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윤 씨는 그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고 오래 참았던 말을 뱉었다. 그럼 날 가질 생각은 없었느냐? 덕칠의 눈이 흔들렸다. 아씨마님은 높은 분이시고 내 아는 머슴에 불과하니. 내 몸이 머슴을 원한다면 윤 씨는 이제 그 어떤 체면도 내려놓은 눈빛으로 말했다. 그리고 내 마음도.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았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오래 원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윤 씨는 먼저 자신의 치마를 풀었다. 안에 있던 속적삼이 흘러내렸고 달빛이 스며든 폐가 안 하얀 속살이 서서히 드러났다. 덕칠은 그녀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했다. 떨리는 숨, 두 입술이 맞닿는 순간 긴장을 넘어선 해방감이 윤 씨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덕칠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은 등 뒤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풀린 저고리 사이로 온기가 피어오르며 둘의 숨소리는 점점 짙어졌다. 그 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탐했다. 쓸쓸했던 겨울, 길고 긴 외로움과 갈망을 서로의 몸으로 위로하고 녹이고 채워갔다. 윤 씨는 덕칠의 품에 안긴 채 속삭였다. 덕칠아, 넌 이제 내 남편이다.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어. 밖에서는 매향이 불을 피워놓고 있었다. 그녀는 슬며시 들려오는 신음과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질끈 감고 말했다.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 아씨 이젠 웃겠지. 이튿날 새벽 덕칠은 윤 씨의 머리칼을 빗겨주었다. 둘은 눈빛을 나누며 말했다. 이제 돌아갑시다. 무슨 말을 듣더라도 내 사내인 걸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덕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씨 마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든 함께 하겠습니다. 폐가에서 내려온 덕칠과 윤 씨는 이틀을 걸어 정승댁 뒷담을 넘어 돌아왔다. 하녀 매향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폈고 윤 씨는 덕칠의 손을 잡고 대청 마루를 향해 발을 디뎠다. 아침 안개 사이 고요하던 정승댁이 웅성이기 시작했다. 아씨가 돌아오셨다. 머슴 덕칠이랑 같이래. 하녀들이 웅성였고 종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덕칠이 아직 안 죽었어. 그 머슴이 아씨를 끌고 산속으로 달아났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승대감은 대청에 앉아 있었다. 윤 씨가 검은 옷 위에 얹은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이 사내 덕칠이는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리고 제 사내입니다. 정승의 눈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감히 머슴 따위가 대감의 딸을 넘보다니 이 폐악을 어찌 용서한단 말이냐. 그는 하인을 불러 덕칠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덕칠은 정면을 보고 꿇지도 않았다. 대감 어르신, 아씨는 제가 몸을 던져지킨 분입니다. 전 죄인이 아닙니다. 아씨의 뜻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 당당한 눈빛에 하인들도 차마 손을 대지 못했다. 그날 밤 윤 씨는 혼자 아버지의 방을 찾았다. 아버님, 저는 이제 여인이 아닙니다. 그 사내를 품었고 그 사내의 아이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승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정승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내게 이리 단단한 뜻이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세상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야. 윤 씨는 눈을 들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품은 덕칠이의 것입니다. 며칠 후 정승은 조용히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덕칠이에게 방앗간을 맡기거라. 그리고 그 대문엔 정승댁 사이 방덕칠이라 써붙이라. 그날부터 덕칠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다. 윤 씨와 함께 정승댁의 살림을 도왔고 이따금 아이를 돌보는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다. 그러나 밤이면 윤 씨는 여전히 방 안에 촛불을 낮게 켜고 자신의 사내를 기다렸다. 덕칠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속옷을 벗지 않고 그녀를 껴안았다.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온 증표를 너에게 남기고 싶소. 윤 씨는 웃으며 그를 끌어당겼다. 그의 몸에서 나는 땀내, 나무 냄새, 검은 팔뚝의 굴곡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안식이었다. 덕칠아, 윤 씨가 말했다. 이제 우리 무슨 일이 생겨도 같이 갈 거야. 너는 내 사내, 나는 내 여인이야. 덕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 몸은 이젠 아씨만을 위해 살아갈 거요. 창밖 바람이 나뭇잎을 스쳤고 마당에는 첫 매화가 떨어졌다. 방 안에서는 과부와 머슴이 아닌 여인과 사내의 숨결이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다. 즐겁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
보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